안녕하세요. 저는 수자더 중등부 부원장을 맡고 있는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원장님의 앞으로 변화한 입시 이런 부분 설명 잘 들으셨을 거고요. 요거는 참고 자료인데요. 네, 지금 풀어보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나와드린 자료는 만약에 저희가 원래 계획이 부모님들이 요 설명회를 듣고 계실 때 학생들이 같이 올 수 있다면 같이 동시에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와드린 그 시험지가 학생들이 왔다면 실제로 봤을 그런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 훑어보시면 이렇게 쓱 보셨을 때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거 좀 까다롭다 라고 판단되시는 정도만 네, 저희가 아이들을 일부러 또 골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점 선택한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드린 요 테스트지는 실제 저희 재원생들이 중1을 올라가서 3월에 봤던 진단평가, 현재 중1 학생들이 이제 예비 지금처럼 초육과정 시작해가지고 3월에 봤던 진단평가 시험지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오늘 왔던 학생도 이걸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앞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그러면 수자더 중등부에서는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떤 목표로 공부할 것인지 나눠드린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여기 앞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들으신 내용 중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 받게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돼야 궁극적으로 지금의 아직 초6이지만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수자더 중등부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길러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영역, 내신에서나 수능에서 국어과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수자더 중등부라고 굳이 이렇게 더를 붙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저희는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통해서 국어 관련된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들과 그때그때 공유하는 과정,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문해력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해력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국어와 관련된 지식, 개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낯선 글을 딱 주었을 때 잘 이해하는 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라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수업을 통해서 지식 부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부분에는 특히 두 가지 문학 파트가 있고 문법이 있는데요. 문학에서 아이들이 시를 배우고 소설을 분명히 배우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갈래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표현법에 관련된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몰랐던 것들을 계속 모른 채로 헷갈린 채로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1 때부터, 지금 현재 수준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개념들을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이 개념들이 다양한 작품에 적용되는 것들을 연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중학교 상위학년, 3학년, 2학년 내신에서도 아이들이 배운 작품 위에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응용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역설법을 배웠다, 교과서 이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역설법의 원리를 통해서 이건 역설법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주제의 비문학 지문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학생들이 낯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해를 바르게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냐 했을 때, 일단은 알려주는 부분은 뭐 어디서는 똑같이 가르치겠지만 단락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의미가 파생되어 나가는지 의미와 의미관계를 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걸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최초의 수업을 듣게 되면 제시된 글의 중요 내용이 뭔지 같이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걸 중심 문장, 한 문장씩 써보고 좀 더 글의 길이를 늘려나가면서 중심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이 요약이라는 것이 결국 본인의 이해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한 걸 설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과목이든지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본인 것이다. 설명할 수 있어야 지식이다.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국어의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때 일단 초기에는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매일 한 지문씩 읽고 일주일치 요약해 오는 숙제를 계속해서 내고 저희가 검사하면서 바르게 요약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문학 파트 수업에서 꾸준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문법 부분도 우리가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주요 개념들이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중학교 때 나온 개념들이 거의 고등학교 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기별로 학교 시험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미리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초6 학생들은 등록하며 수업이 진행된다면 바로 문법을 시작하진 않아요. 바로 문법을 시작해도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당장에 뭐 확인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수업을 시작하면 이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파트에서 필수 개념들 정리하면서 작품 읽는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해가지고 낯선 주제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찾고 요약하는 연습을 뭐 7, 8월, 9, 10월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법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시작하기 전에 1, 2월 과정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뭐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이 회차를 거듭하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읽어가는 글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나간다. 그래서 보여드린 자료,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도 글의 수준이 그게 고1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1, 12월, 아군 7, 8월부터 바로 학생들이 그런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연습된 상태에서 3월 과정쯤 되면 그 정도를 제대로 읽는 걸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초등학교 때도 수행평가라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성적
성적과 직결되는 수행평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수행평가에서 보통 쓰는 것들이 이제 국어에서는 수행평가에서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감상문을 쓴다거나 이런 두 종류의 글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매 과정마다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방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학기 중에도 수행평가 관련된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저희가 미리 보고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감상문도 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마다 각각 양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게 학생들이 진학하게 될 중학교 양식에 맞게 쓰는 연습을 미리 해서요. 이게 수행평가 때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자유롭게 과목별로 혹은 과목에 상관없이 학생부 기록에 남길 수 있게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원에서 연습한 대로 잘 정리가 되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뭐 저희들끼리만 잘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궁금하실 부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각 과정에 2단씩 묶여 있는데요. 방학 과정 중에는 진단평가를 2번 정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OMR에다가 답안 작성해서 저희가 성적표를 또 따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성적표에 대해서도 부모님께 간단하게 보고서와 함께 제공이 되고요. 이거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별로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중학생 필수 어휘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꾸준하게 어휘를 좀 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예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어휘 테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라는 거 요거랑 별개로요. 저희가 수업이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도 수업을 나간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주에 배운 뭐 현대시면 현대시, 비문학이면 비문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10문제 안팎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휘 테스트 결과, 과제 성취도, 그리고 매주 수업 때 보는 평가에 대한 결과를 부모님들께 매주 수업 종료 직전에 문자로 안내가 나가서 부모님들도 학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원장 선생님도 말씀해 드렸겠지만 목표는 학생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이 국어학원에서 아직 중학생이니까 좀 더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책들을 뭐 추천해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가는 수업이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뭐 학교에다가 독서 보고서 같은 것들도 제출하게 하고 그런 보고서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언급드린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수능 국어 능력을 기르는데 맞춰 나가면서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방학 과정에서는 저희가 무료 특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독다독이라고 해서 약간 중의적인 건데 책을 많이 읽자는 의미도 있고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좀 다독이면서 읽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학생들 나이대 학년별로
추천 도서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추천 도서 중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저희랑 시간을 잡아요. 집에서 읽어와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부모님한테 넘기는 거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에 요일별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요. 학원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책을 읽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책 읽었니? 읽었어. 이렇게 확인한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애가 한 번에 한 권을 다 못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와서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1, 2회 정도 혹은 3회 정도 오래 읽는 친구들은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하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 보고서 양식에 맞게 독서 보고서까지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피드백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고쳐보자. 최종본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받은 수업 이 설명의 자료의 맨 뒷페이지에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이게 실제로 지난 겨울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 앞에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진단평가 보고서 성적 보고서 내용이고요. 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내용 보시면 글씨는 참 못 쓰는데 네,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요게 제가 첨삭하면서 좀 알려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지난 겨울에 한번 처음으로 실시해 봤고요. 이번 여름에도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초6 학생들한테는 요거까지 해당이 안 될 텐데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간 학생들은 중학교 지금 재원 중인 학생들은 여기다가 저희가 뭘 더 할 거냐면 책을 선택하기 전에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독서는 무조건 좋지만 좀 더 영리한 독서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의 진로 방향이라든가 관심사에 맞게. 그럼 너가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이과 계열이다 그러면 이과 학생들이 읽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목록을 주고 그 중에 선택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목록 중에 학생이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뭐 흥미롭지 않다, 제목 보고 뭐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다 하는 책들은 그러면 목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책을 가져오면 또 그거 가지고 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학년에서는 책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책을 또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억지로 읽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재미있게 혹은 최소한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좀 부족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독서 부분도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보시면 일단 저희 중학생대의 과정은 일단 시간이 다음 주부터 개강인데요. 토요일 시간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규 수업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시간 동안 다 강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강의로 이루어지고요. 그때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교과서 속 필수 현대소설 작품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문학 영역별 독서훈련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문해력 훈련. 단락의 내용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매 시간, 매주 또 확인평가까지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요 내용들을 이때 과거 이제 저희가 진단평가 보고서 보내드릴 때 카톡으로 저희가 어머님들이나 뭐 부모님들 이렇게 친구를 추가해서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렸을 때 이렇게 답이 올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들 민감하신 분들은 아예 차단해 놓으시더라고요. 자기 등록이 안 되도록. 그래서 막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이렇게 카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학생들 그 시험에 대한 정보, 시험 성적 결과 그리고 학생들 그래프죠. 그래프. 그리고 약점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서의 테스트, 문법, 글쓰기, 소설, 문해력, 그리고 화기평가, 이게 정규 수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추 더운데 오늘 와서 이렇게 설명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그럼 여기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